안녕하세요. 자, 복습 문제 3주차 거 풀어볼게요. 해설이 뒤에 붙어 있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7문제인데 하나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2문제하고 그다음에 계약, 청약과 승낙, 성립 요건 요거 마무리할게요. 자, 문제 한번 봐볼래요? 문제 복습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1번을 한번 봐볼게요. 1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갑은 을의 X토지에 대해서 가등기 담보권을 취득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가등기 담보권이에요. 그러면 을의 채무자가 되는 거고 여기에 갑이 담보 가등기권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을은 변제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되어 있는데, 자, 가등기 담보권자 갑은 X 건물을 경매 청구할 수 있죠. 가등기 담보는 실행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두 번째가 경매 방법이 있고 하나가 귀속 정산이 있습니다. 귀속 정산, 청산해도 사요. 귀속 정산 방법, 경매 2가지가 있죠. 당연히 갑은 경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3자가 경매로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갑의 담보 가등기는 당연히 소멸합니다. 만약에 경매가 시행되잖아요. 담보 가등기가 붙어 있는데 경매가 실행되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배당 여부를 불문하고 무조건 소멸됩니다. 무조건 소멸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담보 가등기가 붙어 있는 부동산이 경매가 실행되면 무조건 소멸이 됩니다. 자, 세 번째, 갑이 담보 계약에 따라 담보권을 실행하여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청산 절차는 기본적으로 뭘 한다 그랬죠? 실행 통지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청산 기간 2개월을 줘야 되죠. 2개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청산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소유권 이전 등기, 본등기라고 하죠. 본등기를 가져오는데 청산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는 동시 이행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담보권을 가지고 실행하려면 실행 통지 들어가야 되고 청산기간 2개월 줘야 되고, 그래도 변제를 하지 않으면 청산금을 지급하면서 소유권을 가져와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자, 네 번째 가시면요. X토지의 후순위 권리자. 자,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에 한정하여, 청산기간이 몇 개월이었죠? 2개월 내에 그 피담보 채권의 변적이 도래전, 이게 중요합니다. 도래전이더라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경매를 청구해버리면 담보 가등기권자는 소멸이 돼요. 그래서 담보 가등기는 소멸이 됩니다. 알겠죠? 무조건. 자, 5번의 청산 기간 전에 을의 다른 채권자가 강제 경매로 제3자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갑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죠. 무조건 담보 가등기가 실행돼 버리면 경매란 글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소멸돼요. 무조건 소멸한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지 소유권을 가져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1번 문제는 기출 문제이긴 하지만 반드시 나오는 지문 형태니까 기억하고 가세요. 5번이 정답이었죠. 자, 2번에 가시면요. 2번에 오시면 가등기 담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걸 찾으라 그랬는데 공사대금이 나왔는데 우리는 담보 가등기는 예를 들면 동산. 자, 여기서 동산은 적용되지 않죠. 그 다음에 초과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죠. 그 다음에 공사대금, 그 다음에 매매대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전세권,
저당권, 질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간혹 물어보는 게 공사대금하고 매매대금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공사대금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2번에 청산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청산 절차가 종료된 경우, 즉 뭐가 있냐면 실행통지를 했더니 실행통지 당시에 자 집값을 계산해서 근데 집값이 하락돼 가지고 1억이고 피담보 채권이 1억이더라. 그럼 청산금이 빵원이잖아요. 청산금이 없다 하더라도 실행통지해야 되고 청산기간 줘야 되고 그래서 뭡니까? 청산금이 없이 청산 절차가 종료된 거야. 그럼 청산 절차가 종료되면 그 과실은 그 목적물 과실은 누가 가져가야 돼? 채권자가 수취하게 됩니다. 다시 해볼게요. 청산금을 지급했습니다라고 하고 등기를 안 가져왔다 하더라도 누가 과실을 수취해요? 채권자가 취득해요. 그래서 매매에서 매매 대상의 목적물의 과실은 매도인이 취득하는 게 원칙이지만 매매 잔대금을 지급해버리면 그때부터는 등기와 상관없이 매수자가 취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같은 거예요. 여기서 청산금이 지급됐습니다. 그러면 채권자. 그다음에 청산금이 없대요. 청산금이 없이 청산 절차가 종료가 됐으면 이미 누구예요? 과실수취권은 채권자에게 기속됩니다. 같은 멘트니까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의 채무자는 귀속정산, 처분청산 중 하나를 선택한다는데 채무자가 아니고 일단은요. 여기는 채권자가 귀속청산이 됐든 처분청산 안 돼요. 귀속청산이 됐든 또는 경매입니다. 경매.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지 처분청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의 채무자의 채무 변제와 가등기 말소는 동생관계 아니에요. 이 가등기 담보의 동생관계는 뭐냐면 청산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이 본등기입니다. 본등기가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 것이지 지금 이건 변제한데 누가 변제해요? 채무자가. 채무자가 변제를 하고 가등기 말소는 변제가 선이행이에요. 선이행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가등기 말소가 후이행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변제와 가등기 말소라고 되어 있죠. 동생 관계가 아니고 가등기 담보 후의 저당권자라고 되어 있죠. 이건 후순위입니다. 후순위. 그럼 후순위 채권자는 뭐가 돼요? 도래하기 전이더라도 담보 목적물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없다 했으니까 X가 되는데 두 문제 모두 좋아요. 1번도 좋고 2번도 모두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좋은 문제들입니다. 자, 계약법 가볼게 이제. 계약 유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건데 교환계약은 낙성 쌍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유상, 그 다음에 분류식을 모두 넣어볼게요. 자, 모두 맞는 거죠. 근데 매매계약은 유상은 맞는데 요물이 아니라 낙성계약으로 바꿔야 되고 증여계약이네. 무상은 맞죠. 근데 요건 뭐예요? 낙성입니다. 낙성계약이고 얘는 편무계약이었죠. 편무계약, 증여계약이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사용대차는 요거 같은 거죠. 그래서 낙성은 맞는데 쌍무가 아니라 편무로 와야 되겠죠. 같은 멘트니까. 임대차 계약은 유상은 맞는데 편무는 아니에요. 여기는 뭘로 바꿔야 돼요? 쌍무로 바꿔놔야 되는데 이게 지금 35회 때 형태가 나와버려 가지고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보고 갈 필요가 있죠. 자, 계약 성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목적물과 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확정 방법이나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계약은 성립될 수 있다. 시험장에 가서 반드시
계약시 확정되어야 된다. 그럼 OX, X 계약 시에 확정돼야 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만 확정하면 돼요?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2번, 청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승낙한 걸로 본다는 뜻을 청약 시 표시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이를 구속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걸요, 청약에 구속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다음에 회답의 의무가 있다, 없다? 회답의 의무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계약은 성립이 안 돼요. 계약은 성립이 안 되는데 이 지문 같은 건 조심해야 됩니다. 2번 같은 경우는 물어보죠. 3번, 격승발인지 격청도인지 조심해야 되죠. 발신이 아니라 뭘로? 도달로 바꿔야 되고, 끝털이다가 격승 발을 체크해 놓으셔야 되죠. 그래서 격청도, 격승발 체크해 놓으시고, 4번의 승낙기간이 지난 후에 승낙이 도달이 됐네, 연착됐네. 승낙기간이 지났잖아요. 그럼 청약자는 이를 뭘로 봐야 돼? 새로운 청약으로 승낙할 수 있다. 이걸 통상의 연착이라 그래요. 통상의 연착은 늦게 보내서 늦게 도달한 거잖아요. 그때 중요한 건 이거네요. 연착의 통지를 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사고의 연착은 연착의 통지를 해야 되지만 통상의 연착은 연착의 통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하고, 자, 보증금은 임대차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임대차의 성립 요건은 뭐였죠? 차임은 성립 요건이지만 보증금은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자, 5번,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청약은 뭐라고 했어요? 특정인, 불특정 되죠. 근데 승낙은 누구에게만? 특정인에게만 되고 불특정인에게는 안 되거든요. 이게 승낙은 나왔네. 청약자에 대해 해야 되고 불특정 다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은 2번이었네요. 자, 3번, 청약을 발신한 후에 도달 전에 돌아가셨나? 행위 능력을 상실했네. 사망도 같이 써놔도 괜찮고요. 그래서 행위 능력을 상실하거나 사망이 됐다 하더라도 이건 법정 대리인이 청약에 도달을 안다면 청약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그 청약으로서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거쳐야 되는데, 자, 이게 가끔 착오를 일으켜요. 자, 이게 뭐냐면 이걸 지워볼게요. 이게 지금 체크를 이렇게 해야 돼. 갑이 청약자거든요. 청약자가 청약 이후에 사망이 됐거나 행위 능력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유효. 이게 유효거든요. 근데 이제 청약자가 누구한테 을에게 한 거야. 을에게 했는데 음에 청약이 날아가고 있다고.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셔 버렸네. 사망. 사망보다는 요거 행위 능력을 상실했다고 해야 되겠네. 자, 행위 능력을 상실했어요. 그럼 상실했다면 이 사람은 지금 침을 질질 흘린다고.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청약의 내용을 알까 모를까? 몰라. 정신이 혼미한 상태라고. 근데 모르는데 이 사람의 누가 안 거야? 법정 대리인이 알았다. 법정 대리인이 알았다면 갑은 야, 법정 대리인 너 알고 있었지? 하고 청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걸 물어보는 거야, 지금. 요 지문 자체는.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는 청약을 발한 후에 도달 전에 청약의 상대방이, 이게 중요하다고. 청약의 상대방이 뭐가 된 거야? 행위 능력을 상실했다고. 그러면 갑이 상실한 거야? 을이 상실한 거야? 을이. 근데 누가 알았어? 누가? 법정 대리인이 알았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럼 그 청약으로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자, 갑이
그 토지의 소유를 을에게 매도 청약했는데 을이 이에 대금을 낮췄네. 그럼 이건 변경을 가했는데 변경을 가하거나 그죠? 조건을 붙였다면 뭘로 봐라? 새로운 청약으로 봐야지 계약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 5번. 갑이 대금을 확정하지 않고 그 주택을 을에게 단순히 팔겠다 했네. 팔겠다 했네. 그럼 팔겠다는 뭘까요? 팔겠다는 뭐야 이게? 청약에 유인을 한 거지. 누가 한 거죠? 유인은 갑이. 그럼 이제 누가 한 거야? 을이 곧 갑에게 그럼 1억 원에 사겠다라고 했어. 이게 뭐예요? 이제 을의 청약은 청약이 된 거지. 그럼 1억이라고 가격을 제시했으니까 여기에 누가 이제 뭐라고 해야 돼? 갑이 1억에 내가 팔겠다고 승낙이 들어와야 되거든.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그냥 바로 계약이 성립된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지. 왜 그러냐면 갑에 승낙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계약이 성립되는데 지금 여기는 갑의 승낙이란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5번 같은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거예요? 요 3번 같은 거 이런 건 틀린 지문이지만 좀 신경 쓰고 한번 봐야 될 지문 내용들입니다. 자, 6번. 자, 을이 갑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보증금을 지급하고 사용하던 중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건물이 전소가 돼 버렸네. 다음 중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갑, 그 다음에 을, 집이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갑의 귀책 사유로 갑입니다. 임대인입니다. 임대인이에요. 임대인의 귀책 사유로 전소가 된 경우 을은 건물 반환 책임을 면합니다. 건물이 없죠? 근데 임대인 질렀잖아. 임대인이 자기 집을 자기가 질렀네. 그럼 을은 집을 줄 이유가 없죠. 집이 없는데. 자, 두 번째, 을의 귀책 사유로 건물이 전소가 됐어요. 그럼 뭐가 돼? 이행불능. 이행불능이죠? 이행불능. 요건 채무불이행이야. 해지가 되는 거죠. 해지가 되면서 뭐가 돼야 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갑과 을의 귀책 사유 없이 건물이 전소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때 누구요? 을은 갑에게 보증금 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번 을의 귀책 사유로 건물이 전소가 됐다. 그럼 당연히 뭐예요? 을은 원칙적으로 갑에 대한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상실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그냥 그대로 기억을 하되 자 봐요. 내가 이 말을 해요. 보통 임대차에서 임차인 라면 끓여 먹다가 불이 나서 일부가 소실됐어요. 방 한 칸이. 근데 보증금은 1억인데 방 한 칸 소실 손해금은 3천만 원이야. 그러면 임차인의 실수로 목적물이 소실됐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은 3천인데 보증금은 1억이란 말이에요. 그럼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없어요. 그래버리면 임차인은 7천이 날아가 버린다고. 이건 그래서 아무리 을의 귀책 사유이더라도 건물값은 얼마예요? 1억인데 보증금은 얼마예요? 예를 들면 2억이란 말이야. 2억. 그러면 요 2억에서 1억을 공제하고 1억은 남는 거잖아. 그럼 1억은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 근데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갑에 대한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상실해요. 그럼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이건요. 그래서 혹시 임차인의 귀책 사유로 목적물이 소실됐다 하더라도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꼭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5번 만일 임대차 종료 후에 갑의 건물 인도 수령 지체 중에 을의 경과실로 건물이 전소된 경우에 을은 갑에게 건물 반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조문이 있어요. 임대차에 가면 그 정도 정리해 주면 되는데 다 이건 너무 머리 쓰지 말고요. 이것만 정리하자고. 만약에 임차 목적물이 결론입니다. 임차인 실수로 소실이 됐다 하더라도 뭐는 있다? 보증금 반환.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입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자, 7번 마지막 문제 오시면 갑은 자기 소유 주택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갑을. 자, 그 주택의 점유와 등기가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 멸실돼 버렸네요. 자, 이때 가볼게요. 자, 태풍으로 없어져. 태풍으로. 태풍 그럼 뭘로 가야 돼요? 태풍이면 뭘로 가야 되죠? 채무자 위험 부담이죠. 그 위험 부담이니까 채무자가 누구였어? 갑. 그럼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 갑은 이미 받은 계약금 있을 거 아니야? 돌려주라 안 돌려주라? 돌려줘야 돼요. 돌려줄 필요가 없다. 그럼 X가 되고요. 2번이 정답. 자, 갑의 과실로 갔어요. 그럼 끝에 뭘 써놔야 돼? 갑의 과실이니까 채무 불이행을 써놔야 되죠. 그럼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게 을의 과실이죠. 그럼 끝에 뭘로 가야 되죠? 채권자 위험 부담이 되면서 이때 누가요? 이때 계약을 해지한다는 말을 쓰면 안 돼. 이게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을이 불을 질렀다 그러면 무조건 해제가 나오면 안 돼. 알겠죠? 해제가 나오면 안 됩니다. 자, 갑이 이행기에 이행 등기에 필요한 행위를 제공했네. 수령지체네 이거. 자, 수령지체. 수령지체가 됐어요. 그럼 뭘로 풀어라 이건요? 채권자 위험 부담으로 풀어가지고 대금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갑은 여기 써졌네.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7번이 가장 전형적인 위험부담이거든요. 가장 위험부담인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놈이 이거예요. 요거 4번. 갑의 을의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체크해 놓으시라고요. 자, 여기까지 되어 있네요. 그래서 복습 문제 요걸 해설 강의를 올려놓습니다. 자, 여기까지 합니다. 고생들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